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추미애 이낙연이 물에 빠지면입니다. 네, 지금 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실제로 물에 빠졌다는 얘기는 아니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이재명 후보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. 물에 빠진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 가운데 누구를 먼저 구하겠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. 누구를 먼저 구하겠다고 답했습니까? 네, 곤란한 질문이다 이러면서 차라리 본인이 물에 빠지겠다 이런 해명까지 또 했는데 네. 거듭된 질문에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. 좀 의외입니다. 경선 과정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좀 껄끄러웠고 이재명 후보와 또 추미애 후보는 상당히 명취연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가요? 네, 그렇죠. 그런데도 이 전 대표를 선택한 이유, 이 후보는 이렇게 설명했는데요. 인간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정치 구도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. 네. 정치적 대답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죠. 실제로 이 후보는 이 전 대표 캠프 핵심 인사들을 선대위원회에 영입시키는 등 표면적으로는 원팀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화학적 결합에까지는 미치지 못한 정황이 여러 번 포착되기도 했습니다. 우리 민주당이 야당들보다 더 겸손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.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다 그만그만 약심이 있고 그만그만 장점이 있는데 기본소득의 정책의 우리 당의 정강 정책과 당원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. 그럼 공약을 정비해야 될 것인지. 그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민주당 당원 게시판 상황도 더 심각해졌는데요.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권리 당원들은 이재명은 진짜 아니다, 윤석열 못 뽑을 것 같냐 이런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. 네. 이 원팀을 위해서는 나와 껄끄러웠던 후보를 더 챙기는 게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게다가 또 추미애와 이낙연 두 사람의 상징성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검찰과 언론개혁 등을 주장하면서 강성기조를 이어온 추 전 장관의 주 지지층은 당연히 민주당 집토끼죠. 강성 당원들입니다. 하지만 지난 경선 때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후보를 무려 더블 스코어로 압승했던 이 전 대표는 중도층의 표심까지도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중도층 표심 잡기가 더 중요한 본선에서는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의 목숨을 먼저 건지겠다 이렇게 말한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으로도 보입니다. 우리 식구들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중원을 차지해야 세상을 바꿀 힘도 기회도 생기는 거니까. 검찰개혁에 함께했던 촛불 시민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제 마음속에 있어서 잊힐 수가 없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 추미애 이낙연이 물에 빠지면의 느낌표는 강화만사성으로 하겠습니다. 네. 가화만사성에서 가를 당으로 바꾼 거죠? 네, 맞습니다. 센스가 있으십니다. 이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된 윤석열 후보도 접전을 벌였던 홍준표 전 대표와의 화합이 향후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관건으로 꼽히고 있죠. 윤 후보에게 누구를 구하겠냐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도 아마 홍 전 대표를 택할 것 같은데요. 이번 대선은 1, 2%의 싸움이 될 거란 전망이 많은 만큼 당내 경쟁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는 사람이 당 밖의 민심을 얻는 데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정진상 통화 미스터리입니다. 이 정진상 부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통화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. 해명은 정진상 부실장이 내놨습니다만 고개를 끄덕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이 9월 29일 정 부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한 날이자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한 날입니다. 통화는 오전 8시부터 7분가량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. 통화 직후인 8시 17분에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위해서 초인종을 눌렀고 2분 뒤인 8시 19분에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가 창밖으로 던져집니다. 정 부실장은 통화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했었죠.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유 전 본부장은 협조는커녕 오히려 휴대전화를 던져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. 네. 불과 15분, 20분 사이에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진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가장 궁금한 게 당시 정 부실장과 유 전 본부장의 통화 내용이 이재명 후보에게까지 보고가 됐는가 이 여부거든요. 이 후보는 지난 국감 때 보도에도 나지 않았던 유 전 본부장의 신변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.
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그 압수수색 당시에 뭐 약을 먹었다고 해요.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? 정인사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?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네, 그런데 정 부실장과 유 전 본부장의 통화 사실이 드러난 직후에 저희 TV조선이 이 후보에게 국감 때 얘기한 내용이 정 부실장의 보고였는지 물어봤더니 이 후보는 모 언론사 기자의 말을 언론 특보에게 전해 들은 것이다,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. 그러니까 국감 때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이 정 부실장은 또 유 전 본부장과의 통화 때 약 복용이나 극단적인 선택 같은 말을 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거든요.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이러면서 잠에서 덜 깬 것 같아서 나중에 전화하겠다고만 이야기한 기억이 있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정 부실장에게도 말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인 상태를 이 후보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, 이런 말이 되는 건데 이 또한 석연치가 않은 대목입니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, 정진상 통화 미스터리의 느낌표는 적극 협조하면 뭐하나로 하겠습니다. 물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정 부실장은 전화통화상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, 이렇게 당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정작 본인의 해명은 진술만 있을 뿐 명확하지 않고 또 버려진 휴대전화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통화했다는 당사자 조사도 할 생각이 없는 검찰이라면 설령 수사에 협조를 한다 한들 뭐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. 최지연 기자,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